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올해 내내 진행된 하락 패턴 ABC를 여러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첫 큰 하락 후 32일의 횡보 그리고 재하락하는 패턴이 21년 11월 4일에 큰 하락 때 처음 시작이 되었고, 루나 사태 직전의 5월 그리고 FTX 사태 이후 현재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ABC 하락을 무한히 반복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0에 수렴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극히 낮겠죠. 21년 말부터 22년까지의 하락 패턴이 이랬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에서 두 달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18년 하락장과 19년 반등장까지의 두 달 차트와 22년 1월부터 두 달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대로라면 1월까지 추가 하락이나 횡보가 지속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두 달 차트가 이제 12월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1월 달까지가 포함이 돼야 두 달 차트겠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나 횡보가 지속될 수 있지만 2월에 반등의 성황을 알리는 그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18년 하락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다면요. 1월의 CPI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존재할 수 있고, 또 FOMC가 2월에 있잖아요. 금리 결정이. 근데 2월 금리 인상을 소폭한다던가 혹시나 동결을 한다던가 이런다면 바로 반등장에 서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 초기 설계자인 익명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4년마다 비트코인 보상을 반씩 줄여서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설계를 했고 이후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설계인 거는 모두 다 아는 상식이겠죠. 이 표를 정확히 보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텐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감이 되고, 이거는 블록을 채굴하는 보상당 컴퓨터한테 주어지는 비트코인 개수입니다. 보시면 지난 2016년도 때는 12.5비트를 블록당 보상으로 줬고, 2020년도 지난 반감기 때는 6.25비트를 줬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반감기에는 3.125비트를 이제 채굴 보상으로 줍니다. 보시면 아마 이제 약 600일 정도가 남은 시점인데, 이게 특정 블록에서 반감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굴하는 컴퓨터의 개수가 줄어들거나 컴퓨터의 전력이 끊기거나 지금처럼 채굴자들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오면 이 기간이 조금 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600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한 날짜는 이제 24년도가 되면 더욱 정확하게 저희가 알게 될 사실이겠죠. 24년도는 3.125비트로 이제 채굴량이 줄고, 그 다음 반감기인 28년도 때는 1.5비트로 주는데, 28년도도 이렇게 보면 되게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이제 36년도부터는 블록당 1비트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은근히 되는 그런 반감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반감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반감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이면 옛날에는 라이트코인이 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고 라이트코인은 이거의 4배가 많은 양이 총 발행량으로 되어 있는데, 라이트코인도 똑같이 채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항상 비트코인보다 1년 빠른 반감기를 가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라이트코인은 약 23년 8월가 다가오는 내년 8월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18년도 19년도 얘기를 두 달 차트를 얘기하면서 했었는데요. 두 달 차트 때 이제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가는 19년도 1월부터 6월 때까지 반등장이 왔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4배 오르는 동안 라이트코인은 7배가 올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인지 최근의 차트도 어떻게 보면 라이트코인이 은근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바로 엊그저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플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냐? 팔라우라는 남태평양의 청정 휴양지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리플이랑 협업을 해서 국가의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점점 CBDC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또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리플이 어느 정도 다소 반등을 조금 해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리또속일지 아니면 유동성이 죽어버린 현재 시장에서 훈풍을 불어다 주는 우리 착한 리플일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1월에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2일 오후 10시 30분에 있는데, 어제는 CPI 1월에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컨센서스라는 뜻은 합의라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요 정도로 합의치로 보고 있다
라고 보면은 컨센서스라는 단어의 정의가 됩니다. 이전 컨센도 전년도 대비인 이 YOY에서 7.3을 예측했었는데 실제로는 7.1이 나왔고 7.1이 나와서 지난 장의 반등장으로 좀 이어졌죠.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7.3을 이번에도 보고 지난달에도 봤었는데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거의 국가를 봉쇄하다시피 했던 얘기는 모두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 버리다시피 하면서 그동안 유동 인구들을 많이 막았었는데 이제 그걸 푸는 거죠.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사실상 집에만 있어야 하고 외부로 못 나가니 식자재 등을 사재기했던 사람들이 많으면 이미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이를 반영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봉쇄 정책이 풀려서 해외 여행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보복성 소비, 쇼핑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된다면 또 한 번의 물가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원래는 지난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 국가를 봉쇄하는 행위는 없었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없어서 억지로 틀었던 거를 다시 푸는 거니까 비정상으로 만들었던 거를 정상으로 돌린다라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구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인건비도 싸고 워낙 인구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시 공장도 돌아가고 또 물류가 돌아가면 러우 전쟁에서의 공급망 이슈는 아직 존재는 하지만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망 이슈는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준에서 그렇게 말하는 공급망 때문에 자꾸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공급망을 잡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중국 봉쇄 정책이 풀린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황을 항상 전달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차트를 이제 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69,000에서 발생된 기울기가 가파른 아주 메인 저항선이 있고요. 지지선으로는 현재 지난 21년 5월 달에 형성된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지선이라기보다는 폴링 웨지 패턴 아시죠?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올라가는 패턴으로 우리가 보통은 폴링 웨지를 그리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상방 이탈을 해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는 폴링 웨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저항선의 각 기울기가 가팔라서 넘으면 바로 반등장, 상승장과 반등장은 달라요 여러분. 상승장은 신고점의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게 상승장이고 반등장은 떨어진 걸 회복하는 걸 반등장이라고 합니다. 반등장으로 가는 서막이 이제 여기를 뚫어내는 순간 온다고 보는데 갭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가격에서 5,000달러 정도 오르면 반등장으로 돌아섭니다. 근데 5,000달러가 큰데 왜 작다고 말하냐? 가장 주요한 저항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 지지선은 현재로서는 보면 최근에 형성된 지지선 이 초록색 16,500달러가 있는데 이게 혹시나 뚫린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삼바닥 부근인 15,588을 보던가 아니면 여기 아까 폴링 엣지를 그린 지지선 이 빨간색 폴링 엣지 하단 지지선이 당장은 이제 15,000대에 있죠. 요거를 이제 터치하고 반등을 어떻게 이어나가냐의 모습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저항은 지난 루나 때 생겼던 과거의 지지선이었는데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 모습을 여기랑 여기랑 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18,600 정도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여기를 뚫으면 여기를 노리게 되고 여기를 뚫으면 위는 당장은 없다. 이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아래로는 16,500이 뚫리면 15,588과 혹은 15,000 초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랑 좀 따로 놀아요. 보시면 이게 달러 차트의 일봉이고요. 이게 원화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의 일봉입니다. 근데 두 개의 차트의 차이가 나는 거는 환율 때문에 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는 단순히 원화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차트는 이제 달러로 보는 게 잘 맞아서 달러로 봅니다. 특히 바이낸스로 보는데 달러의 자체가 원화로 변동성이 존재하잖아요. 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뭐 일본의 정책도 있고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정책도 준비하고 YOC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원화도 이제 환율상의 약세 때문에
환율상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시면 업비트랑 이 바이낸스랑의 차트의 괴리율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올라갈 때는 어차피 올라가요. 떨어질 때는 어차피 떨어지고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넌스와 이제 이더 사토시 차트를 볼 텐데 이건 주봉이에요. 도미넌스가 아주 큰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항선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지지선 측면에서 보면 비트가 횡보하는 사이에 이게 주봉이니까 3주, 4주, 5주, 그러니까 4주 한 달 동안 도미넌스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비트는 한 달 동안 큰 움직임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알트코인은 많이 죽어나가고 비트코인은 다소 방어를 잘하거나 반등 때 조금 더 반등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미넌스는 지지선에서 이제 꼬리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도미넌스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미넌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이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더 많이 떨어지면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볼게요. 사토시 차트는 뭐냐? 이더리움을 사고 팔을 때 내가 달러나 원화로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주고 사고 파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더리움 슬래시 비트코인,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야 되니까. 보시면 17년도부터 거의 5년짜리 삼각수렴을 크게 그리고 있어요. 여기 이탈 방향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위에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고 있죠. 여기서는 핍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하단 지지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50% 빠질 때 이더리움 80% 빠질 수 있고 비트코인이 80% 오를 때 이더리움 50%밖에 못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퍼포먼스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좋으면 이 사토시 차트는 음봉이 표시가 되면서 이 지지선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급하게 마치는 느낌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